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뼈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는 김현주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고등학교 때 나도 저런 모습이었나 싶은 게 너무 부럽네요. 풋풋하고 파릇파릇한 게 좋습니다. 정신 좀 차리시고. 자, 오늘 제가 여기 보시면은 오늘 강의할 내용이 이게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뼈 그러면은 아이고 재미없으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딱딱하다. 뼈는 돌덩이 같은 건데 뭘 뼈를 연구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뼈가 우리가 노화가 되면서 뼈는 약해지는 거가 아닐까, 뼈는 무생물 같은 게 아닐까, 뼈에는 무슨 세포가 뼈에서 자라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저의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그 해답을 아마 들려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 강의가 즐겁고 아주 유익한 강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무서우신가요? 안 무서워요? 자,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뼈의 기능을 우선 볼까요? 뼈는 인체의 지지를 하고 근육 부착 부위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뼈가 있어야지 우리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육이 붙어서 운동도 하고 지지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뼈는 이 브레인, 이 뇌 혹은 심장, 폐, 또 혈액을 만드는 골수, 이런 중요 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칼슘이나 이런 무기질을 평소에는 혈액에 칼슘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 칼슘이 이게 침착되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혈액 속에 가서 동맥경화 일으키죠. 또 어디로 가요? 키드니, 신장으로 가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돌 같은 것이 생기게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평소에는 칼슘이 많으면은 뼈에다가 보관을 해요. 저장을 해요. 저장하고 있다가 혈액에서 칼슘 나 부족해 이러면은 칼슘을 혈액으로 방출을 해요. 그래서 체내에 항상성이라 그래요. 항상성을 유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최근에 이제 밝혀진 사실인데 뼈에서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호르몬이나 신호물질이 나와가지고 내분비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좀 복잡하죠? 자, 뼈는 여러 가지 이런 기관들, 우리 신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기관들하고 이러한 호르몬이라든지 신경물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소통을 해요. 그래서 광물의 항상성이라든지 에너지 항상성 이런 것들을 조절한다고 알려진 아주 뼈도 다른 기관 못지않게 중요한 기관이라는 겁니다. 자, 뼈 질환 하면은 여러분들 무슨 질환이 있죠? 뼈 질환? 뭐가 있어요? 그렇죠. 골다공증 제일 먼저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골다공증이 제일 흔한 뼈 질환이고요. 그 외에도 여기 보시면은 성장이 잘못될 경우에 질환이 나타나거든요. 이 사람은 거인증이죠. 너무 커요. 이거는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분은 성장 호르몬이 너무 적게 나와요. 외소증이라 그럽니다. 이 질병이에요. 그 다음 또 이거는 골광화. 뼈가 이제 생기면은 이제 딱딱해져야 돼요. 마지막에 미네랄리제이션, 광화라 그러거든요. 광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비타민 D 부족으로 이런 현상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햇빛을 많이 쬐야 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 오스테오말레이시아 그래가지고 골연화증이 생겨요. 골연화증, 그룹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룹병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 골다공증과 반대가 있어요. 요거는 골화석증이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정상이네요, 뼈. 이거는 뭐예요? 골화석증 환자의 뼈입니다. 골밀도가 엄청 높아요. 뼈가 너무 많아. 뼈가 너무 없어도 안 되지만 뼈가 너무 많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쉽게 부러집니다. 쉽게 부러져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희귀 난치병입니다.
난치병인데 요 안에서 뼈 안에서 우리 혈액을 만드는 골수가 만들어져요. 골수 굉장히 중요하죠. 골수 많이 들어봤죠? 골수 이식 수술하고 뭐 하잖아, 그렇죠? 그게 못 만들어져요. 뼈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력, 청력, 상심 뭐 온갖 병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골수 기능 저하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제가 하나 가져오긴 했어요. 이분이 지금 굉장히 어린 사람으로 보이죠? 초등학생쯤으로. 그런데 골화석증 환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성장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25살인데 실제는 12살의 초등학생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무서운 질병이 이제 골질환에 속하는 겁니다. 자, 뭐가 복잡해 보이죠?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우리 몸은 뼈가 206개의 뼈로 되어 있어요. 가장 큰 뼈는 여기 있는 대퇴골뼈입니다. 여러분이 허벅지에 있는 뼈 있죠? 이게 제일 커요. 제일 작은 뼈는 여기 귀 안에 들어있는 등자뼈라고 있어요. 그게 길이가 한 3mm 정도 돼요. 그게 제일 작은 뼈예요. 206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뼈는 여기 이제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구조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바깥에 이제 원통처럼 둘러싸고 있는 뼈. 이걸 우리가 피질골, 우리말로는 코티칼 본이라고 그래요. 코티칼 본이라고 하는데 이 뼈는 굉장히 치밀해요. 딱딱하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컴팩트 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 안에 듬성듬성한 뼈 있죠? 이거를 해면골이라고 그럽니다. 스펀지본. 스펀지 좀 듬성듬성 하잖아. 그쵸? 그 스펀지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골수도 만들어지고, 요 안으로 혈관도 들어가고, 이 안으로 신경도 들어가요. 그래서 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뼈 안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뼈를 어떻게 이제 조절을 합니다. 이렇게 조절하는데, 그러면 이제 뼈 세포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이 강좌를 이제 이런 제목을 보기 전에는 뼈에는 아무것도 살지 않는다. 뼈는 뼈다. 그냥 돌덩이일 뿐이다. 라고 생각했을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뼈는 뭐냐면은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뼈는 움직여요.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크게 뼈에는 두 종류의 세포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첫 번째는 파골세포. 파골세포는 말 그대로 뼈를 부수는 파괴하는 세포입니다. 또 다른 세포는 조골세포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반대로 뼈를 만드는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 보시면 요 빨간 부분이 뼈예요. 뼈에 붙어서 자라요. 이 세포들은. 그런데 이제 조골세포라는 뼈를 만드는 세포는 요만한데 파골세포는 굉장히 커요. 생각해 보세요. 뼈를 갉아먹으려고, 뼈를 파괴하려고 그러면 세포가 커야 되겠죠. 작은 뼈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세포는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지만 다핵세포. 다핵이라는 게 뭐예요? 핵이 엄청 많고 자이언트, 큰 세포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큰 세포예요. 파골세포라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각각의 세포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조골세포,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뼈를 만드는 세포다. 조골세포를 이제 염색하는 법이 있어요. 요런 거는 이제 하려면은 장기 다 떼내고, 생쥐의 쥐 다 떼내고, 그 다음에 근육 다 발라내야 돼요. 깔끔하게 발라낸 다음에 요런 염색약, 알리자닌 레드 S라는 염색약으로 염색을 하면 뼈 칼슘 침착분이 빨갛게 돼요. 그래서 얘는 뼈가 잘 형성되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험실에서 우리가 세포에 얘가 조골세포로서 기능을 잘하나를 볼 때도 이렇게 빨간 부분이 칼슘이 많이 쌓인 부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거는 또 ALP 염색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따가 실험하시는 분들은 요 세포를 아마 요 파랗게 생긴 세포를 관찰을 할 거예요. 요렇게 생긴 거는 ALP 이렇게 파란색 세포가 많을수록 얘는 활성이 굉장히 액티브하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골세포 이제 이거는 전자현미경 이미지로 보면 조골세포가 이제 뼈에서 뼈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파골세포. 파골세포는 말씀드렸죠. 무슨 세포라고? 뼈를
파괴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전자현미경 이미지를 보면 이게 파골세포예요.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뼈를 파괴해요. 이게 뼈를 갉아먹은 자리예요. 요 자리가. 요것도 마찬가지. 갉아먹으면서 세포가 이렇게 이동해 나가면서 갉아먹어요. 파괴해요. 뼈를 부숩니다. 요거는 이제 실험실에서 파골세포를 꺼내가지고 파골세포를 이제 배양한 다음에 염색을 하면은 이렇게 큰 세포를 볼 수 있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여러분, 실험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현미경으로 관찰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뼈 위에다가 파골세포를 키워요. 그러면은 이 파골세포가 여기 갉아먹은 자리, 요거를 이제 염색하면은 이런 갈색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은 뼈를 지켜야 되는데 왜 파골세포는 뼈를 파괴할까요? 왜 뼈를 부술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나요? 나만 드나요? 여러분도 들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뼈를 파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건물, 학교나 뭐 집이나 마찬가지면 건물이 자꾸 노후된 곳이 있어요. 그럼 노후된 것을 좀 이렇게 뜯어내고, 그죠? 새로 이렇게 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리모델링 한다 그러죠.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뼈, 너무 오래됐다, 낡았다. 그러면 그 뼈를 제거하는데 파골세포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이제 이게 미세 손상이 났다. 손상이 났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그때도 파골세포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뼈를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세포가 파골세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골세포가 뼈를 부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건강한 뼈를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방금 제가 건물의 리모델링 설명해 드렸죠. 뼈도 리모델링을 합니다. 여러분, 뼈는 1년에 10%씩 새로운 뼈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우리 몸이 새로운 뼈로 완전히 대체되는 데는 얼마 걸리겠어요? 1년에 10%씩이니까 10년이 걸리죠. 10년이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고등학생이잖아요. 지금은 뼈가 성장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셔야 돼요. 뼈가 성장하잖아요. 성인이 되잖아요.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1년에 10%씩 뼈가 새롭게 교체가 돼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면은 여러분들 몸은 완전히 새로운 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뼈도 이제 본 리모델링이라는데 무척 복잡하죠, 그림이? 머리 아프나요? 자,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제 여기 뼈예요, 뼈. 여기 파골세포가 있죠. 여기 이제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가 있어요.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이 부분이 뼈가 이제 노후됐어요.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뼈를 리모델링 해야겠다. 이러면은 이 파골세포가 어떻게 알고 여기 가요? 가가지고 나머지 뼈를 부수어요. 파괴를 시켜요. 그러면은 요 자리에 바로 이 조골세포들이 이동을 해가요. 그림은 이렇게 그려졌지만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로 가가지고 뼈를 만들어냅니다. 이 리모델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파골세포가 뼈를 부수는데 혹은 흡수라고도 얘기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3주 걸리고 뼈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3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뼈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세포는 조상이 완전히 달라요. 파골세포는 조혈모세포라고 들어봤어요? 우리 골수 속에 있는 그 세포, 혈액 만드는 세포죠. 그 세포로부터 유래가 되는데 조골세포는 중간엽줄기세포라는 것으로부터 유래가 됩니다. 자, 그래서 파골세포에 의한 뼈 파괴와 조골세포에 의한 뼈 형성이 부순 만큼 뼈를 새로 만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게 정상, 건강한 뼈예요. 그렇게 되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밸런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파골세포에 의한 뼈 파괴가 훨씬 조골세포보다 기능이 높다. 활성이 너무 높다. 하면 이렇게 기울어진 모양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골다공증이란 뭐냐? WHO 정의를 한번 볼까요? 골다공증은 골량의 감소와 미세 구조가 이제 이상이 생겨가지고 뼈가 약해져서 쉽게 부러지기 쉬운 질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화에 의해서 우리 골다공증 오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노화가 되면서 폐경이 오게 됩니다. 폐경이 오면은 골다공증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감소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뭐 하는 역할을 하느냐? 에스트로겐은 파골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근데 파골세포를 에스트로겐이 있을 때는 너무 많이 생기지 말라고 파골세포를 이제 억누르고 있다가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은 파골세포가 엄청 많이 살아있겠죠? 그렇게 너무 많이 갉아먹어요. 그래서 이런 골다공증이 여성에게서 잘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질문. 자, 잠들 좀 깨시고 앞에 계신 분들 굉장히 졸립나 보다. 점심 먹고 나니까 졸립죠, 그렇죠? 당연한 건데 생리적인 거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정신 바짝 차리고 좀 들어보세요. 자, 남성에게도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맞네. 오케이, 내리시고. 그럼 나머지 분들은 없다예요? 생길 수 없다. 손 안 드신 분들. 그렇죠? 훨씬 더 많은 것 같네. 남성도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남성은 골다공증이 남성의 호르몬 있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노화가 되면 이게 감소해요.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은 파골세포의 활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쪽 세 개는 뭐 남자나 여자나 다 비슷해요. 원인이. 비타민 D. 아까 얘기했죠. 햇빛을 우리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사실 요새 자외선이 너무 강해가지고 다들 막 선크림 바르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건강에는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가끔씩 햇빛도 쬐어주고 해야 됩니다. 비타민 D, 칼슘 결핍. 이렇게 되면 이제 우유를 많이 마시세요. 많이 드시고 해야 돼요. 칼슘 결핍이 되면 미네랄화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흡연, 음주. 절대로 안 됩니다. 뼈도 안 좋게 하고 모든 기능을 약화시키는 게 흡연 음주죠. 그리고 약물 복용이라는 거는 이제 당뇨가 있어서 약을 먹는다든지 또 무슨 천식이나 무슨 염증 관련 그런 질환이 있을 때 약을 먹으면 부작용으로 이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부족, 운동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운동 부족으로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척추에 골절이 이제 우리가 생겼다 이러면 골절이 생기는 이유는 척추가 이제 뼈가 너무 약해졌어요. 그러면 재치기 한 번으로도 척추에 금이 갈 수가 있습니다. 척추에 골절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키도 안 큽니다. 휘어져요. 그러니까 뼈를 튼튼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뼈를 튼튼하게. 그 다음에 고관절 골절이라는 거는 대퇴부에 있는 고관절이에요. 여기 골절이 되면은 굉장히 사망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고관절 골절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1년 내 사망 확률이 30%나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 되는 거죠. 또 손목 골절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골다공증은 사람이 금방 죽는 병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골절이 일어남으로써 삶의 질이 굉장히 저하되겠죠. 그렇죠? 그런 질병으로 아주 무서운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골세포는 그러면 어떻게 생기느냐 한번 볼까요? 파골세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조상인 이 조혈모세포가 정식하고 이제 재밌는 거는 아까 파골세포는 뭐라 그랬어요? 핵이 엄청 많다 그랬잖아요. 왜 핵이 많냐? 이렇게 융합을 합니다. 세포가 원래는 단핵세포예요. 단핵세포였다가 이게 매크로페이지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매크로페이지가 파골세포가 돼요. 뭐만 있으면 되냐? 파골세포로 만드는 핵심 인자만 있으면 되겠죠. 핵심 단백질이 있으면 매크로페이지가 뭔지 대식세포 뭔지 알아요? 대식세포 뭔지 알죠? 매크로페이지 그쵸? 면역 활동을 한다든지 그쵸?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세포죠. 그 세포가 어떤 인자가 있으면 이렇게 파골세포가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어렵겠지만 RANK 라이간드라는 거가 있어요. 요 단백질 이름입니다. 줄임말이에요. 랑클 라이간드라고 부르는데 요 물질을 이 조골세포가 줍니다. 그럼 파골세포는 이걸 받아가지고 자기를 막 분할을 시키는 거예요. 파골세포로. 그래서 이렇게 파골세포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런 모양의 이 주머니 주름 모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모양의 이제 뼈를 갉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이제 파골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RANK 라이간드 요거는 파골세포 생성의 핵심 인자가 되겠습니다. 자, 좀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나요? 쉽게 설명할게요. 자, 이거 이제 랑크 라이간드 그 파골세포 핵심 인자가 발견된 거는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에 발견됐는데 요 보면은 같은 단백질인데 이름이 다 네 가지로 달라요. 왜냐하면 네 그룹에서 같은 시기에 아주 좋은 저널에다가 논문에다가 발표를 했어요. 이게 하고 보니까 이게 파골세포 만드는 핵심 인자구나.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 가져온 노표는 네 그룹 중에 한 그룹이 일본 그룹이었고 보면은 두 그룹에 한국 분이 있어요.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여기 최영훈 교수님이 또 계시고 여기 공영윤 교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이런 뼈 생물학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다. 한국 분이 이렇게 자랑스럽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연구했냐면은 낙가웃이란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낙가웃. 건투에 KO 패 이렇게 얘기하죠. KO라는 건 없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없애면은 쥐가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 유전자를 없애봤어요. 없애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플러스 해놓은 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치고 요거는 그 유전자를 없앴더니 사이즈 작아지고 여기 보시면 굉장히 밀도가 높아져 있죠. 뼈가 많이 생겼어요. 이 유전자를 없앴더니. 그리고 파골세포도 없어요. 근데 이제 흥미롭게도 이 쥐는 이게 너무 뼈가 단단하니까 잇몸으로 이빨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이 쥐 이빨 보셨어요? 이렇게 생겼잖아, 그쵸? 근데 이 유전자를 없으니까 너무 딱딱해가지고 잇몸을 뚫고 이빨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골세포는 어떻게 뼈를 아까 파괴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파괴하냐? 망치로 파괴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파괴하느냐 하면은 이게 간단히 설명할게요. 자, 이제 파골세포가 이 뼈를 완전히 둘러싸야 돼요. 완전히 실링이라 그러는데 이게 우리 실링이라는 게 이렇게 깡깡깡깡 이게 감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그 부위를 뼈를 이제 노후화된 뼈 부위를 이렇게 완전히 감싸면 그 안으로 이렇게 주름 무늬 같은 주름 모양의 이런 걸 만들어내요. 그러면 요 사이로 뭐가 오냐면은 여기 HCl 돼 있죠. HCl은 굉장히 높은 산성이죠. 산성. 그래서 여기를 pH 4 굉장히 강한 산성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뼈를 녹여요. 이 부분에 뼈를 녹이고 또 어떤 뼈를 또 이제 녹일 수 있는 이러한 효소들 가텝신케 여기 트랩 이런 거 있는데 이런 효소들을 분비를 해요. 그럼 뼈가 이제 녹겠죠. 부서지고 그러면 여기는 밀폐된 공간이에요. 밀폐된 공간에서 그런 뼈 조각들 여기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 왜냐면은 요 부분에 다시 뭐가 와야 돼요? 조골세포가 와서 요걸 메꿔야 되거든. 요 공간을. 그래서 요것들이 뼈 조각은 또 밖으로 또 내보내요. 혈액 속으로.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연구를 하잖아요. 우리가 연구를 하면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게 이제 논문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신약을 만드는데 얘가 하나의 밑거름이 될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신약은 어떻게 개발될까. 그래서 어떤 약물이 파골세포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파골세포 활성이 너무 크면 골다공증이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촬영하는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거기 좀 드시죠. 너무 졸린다 보다. 강의가 재미없나? 아니에요? 아이고 다행이네. 그러면 어떤 약물이 있으면 그 약물 이제 파골세포를 좀 줄이면은 골다공증 치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약물을 이제 발견했어. 그러면은 세포 실험에서 세포에서 얘가 이제 효과가 있나, 독성이 있나 이런 걸 평가해야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동물 실험으로 갑니다. 이걸 전임상 실험이라 하는데 동물 실험에서 안전한가, 안정성을 봐요. 그 다음으로 이제 사람한테 가는 임상 시험을 합니다. 1상, 2상, 3상까지 하고 4상을 이제 시판할 때죠. 근데 이 신약을 개발한 단계는 뭐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엄청난 오랜 시간과 또 뭐냐면은
이게 또 비용이 또 막대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참 신약 하나 개발한다는 거는 정말 어마무시한 일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제는 대부분이 파골세포 활성을 줄이면 된다 그랬으니까 대부분의 골다공증 치료제가 이 파골세포를 표적으로 해서 파골세포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치료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껏. 그 중에 하나가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 약물이 제일 많이 팔렸어요. 근데 이 약물은 너무 오래 쓰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악골괴사가 오는 거예요.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약물의 문제점이 뭐냐면 파골세포를 죽이는데 얘가 어느 정도 죽이고는 또 얘가 없어져야 돼. 그래야지 조골세포가 와서 다시 뼈를 메꿀 거 아니에요?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뼈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파골세포만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골세포가 올 텀이 없어. 그러면은 이렇게 악골괴사, 부작용, 이거는 무서운 부작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내가 파골세포 생성의 핵심 인자가 뭐라 그랬어요? RNK 라이간드라 그랬죠? 랑클 라이간드. 그러면 그 랑클 라이간드에 대한 안티바디를 이제 약물이 2010년도에 FDA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2016년부터 시판되기 시작한 약물이 있어요. 그거 이제 데노스밤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랑클 라이간드를 중화시키는 그런 항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요 파골세포를 갉아먹는 없애는 카텝신 K라는 이 효소를 억제하는 오다나카팁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멀크라는 큰 회사죠. 멀크라는 회사가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임상시험을 했는데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뇌졸중, 스트로크 있죠, 스트로크. 그러니까 뼈 좋게 하려다가 부작용으로 중풍 생기게 생겼어. 그래서 얘는 드랍했어요, 드랍. 페일,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그리고 비용이나 뭐 경제적으로 시간도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이제 성공하겠죠. 파골세포를 연구하는 방법은 요거는 이제 인비트로라는 건 실험실 내에서 파골세포를 어떻게 배양하느냐 하는 거를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요 생쥐에서 우리가 다리에서 골수를 뽑아내요. 그래서 이 매크로페이지, 대식세포만 분리해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분리한 다음에 아까 얘기한 랑클라이간드를 넣고 4, 5일 실험실에서 배양을 합니다. 그러면 파골세포가 돼요. 그럼 이제 그런 다음에 염색을 하면 이렇게 큰 파골세포를 볼 수 있어요. 요 안에 동글동글한 하나하나가 핵입니다. 어떤 거는 30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엄청 큰 세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생체 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냐 잠깐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야생령이란 말 들어봤어요? 와일드 타입이라는 거는 야생령이에요. 이제 일반적인 거, 아무것도 돌연변이 안 일어난 거예요. 증상. 그 다음에 KO라는 건 아까 어떤 유전자를 없앤 쥐예요. 우리 연구실은 이제 이런 쥐를 만들어요. 이런 쥐를 만든 다음에 여러 가지 분석 방법, 여기 있는 한 서너 가지의 분석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 쥐가, 골밀도가 어떤지, 뼈가 잘 만들어졌는지, 이런 거를 분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마이크로 CT 들어봤죠? CT? 사람도 CT 찍잖아, 그쵸? 이건 소형 동물 CT예요. 그래도 이것도 비용이 수억은 해요. 엄청 비싸요. 그래서 이제 모든 실험실에서 갖춰져 있는 게 아니고 돈 많은 곳에만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T를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어떤 이제 야생형은 뼈가 이 정도인데 낙가오 시키니까 뼈가 엄청 늘어났어요.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분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끝에 마무리에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껏 말씀드린 걸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자, 뼈에는 뼈를 구성하는 크게 두 가지 세포가 있다 그랬죠.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 새로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가 있다. 이 두 개가 밸런스, 균형이 잘 만들어질 때 건강한 뼈를 유지할 수 있다.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것은 파골세포 활성이 너무 과다하면은 골다공증이 발생을 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파골세포 표지자가 뭐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이제 이제껏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한 경험자로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혹시 여기에서 연구를 계속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런 마음 가지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연구를 하는데 물론 이제 최신 장비나 혹은 아주 탁월한 기술 그런 것들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구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연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탐구하는 호기심이 있어야겠죠. 왜 그럴까?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던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실험을 하다 보면, 연구를 하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그 원인을 왜 그럴까 이렇게 원인을 규명해 나가면서 차분차분하게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좋은 성과를 거둘 날이 옵니다. 또한 우리 연구는 생명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하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지식을 여러분들 지금 저도 이제 공유하고 있잖아요. 지식을 나누고 지역사회라든지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롭게 하는 그런 연구자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 뼈에 대한 연구들을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기 좀 읽어보시면 다 잘 아는 얘기지만 인생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자기의 재능에 집중해서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가시면 좋은 길이 열리리라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과학자가 되든 다른 IT 쪽을 하든 아니면 문과 쪽의 작가가 되든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간에 호기심과 도전 정신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이 인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창녕 대승고 학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가지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첫째는 여기 있는 현미경으로 여러분들이 파골세포와 조골세포를 관찰하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중간에서 아가로즈 젤을 전기영동을 하실 예정입니다. 자, 요거 아까 말씀드렸죠? 강연할 때 기억나나요? 그래서 쥐한테서 이제 골수를 뽑아내고 대식 세포를 분리해서 파골세포를 이제 배양을 했어요. 파골세포가 생기도록 실험실 내에서 인큐베이터가 있거든요. 37도씨 인큐베이터에서 4일 동안 랑클라이간드라는 저 물질을 넣고 단백질을 집어넣고 배양을 하면은 저런 모양의 파골세포가 생깁니다. 아까 파골세포는 뭐라 그랬죠? 세포가 융합을 해가지고 아주 큰 세포라 그랬죠. 그래서 대식세포는 이렇게 생겨서 현명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우리가 찍은 건데, 그다음 파골세포를 보시면 엄청 크죠. 저렇게 큰 세포를 아마 현미경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다 하면 좋겠지만, 이거 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거의 일주일 걸리겠죠. 4, 5일. 그래서 우리는 플레이트, 배양해서 염색한 플레이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관찰을 하실 거고요. 조골세포는 여기는 안 담아왔는데, 아까 파란색 모양으로 된 거 봤죠? 기억나나요? 그 세포를 관찰을 하실 겁니다. TRAP라는 거는 파골세포 마커예요. 파골세포 마커라는 거는 파골세포가 뼈를 부수기 위해서 아까 무슨 효소들이나 단백질을 이렇게 분비를 한다 그랬죠. 뼈 속으로, 뼈 공간. 그거의 하나가 TRAP라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TRAP는 파골세포가 됐을 때만 나타나요. 생산해낸다고, 파골세포가. 그러니까 대식세포는 염색이 안 되는 거예요. TRAP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염색이 안 되고 쟤는 빨갛게 염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양만 봐도 파골세포가 얘는 잘생겼네,
얘는 뭐 큰 거가 많이 생겼네. 잘생겼다는 게 미인이다, 미남이다가 아니고 크게 생겼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모양은 그렇게 보더라도 과연 저 세포 안에 이런 유전자, TRAP라는 유전자 DNA가 정말로 나와가지고 단백질이 생성됐는가를 이제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TRAP 유전자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PCR이라고 이제 설명을 할게요. 뒤에 PCR을 해서 전기영동을 해야 되는데, PCR 하는 데만 서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영동만 해서 트랩이라는 걸 확인을 하면 됩니다. PCR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PCR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PCR 학교에서 한 번도 배운 적 없어요? PCR이라는 거는 Polymerase Chain Reaction이라고 해가지고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DNA를 중폭이라 되죠. 잘못해서 증폭시키는 기술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저분 있죠? 캐리 머위스라는 사람이 미국의 생화학자인데, 이분이 자기 애인하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이걸 하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이 기술을 개발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얼핏 떠오르는 생각이 이런 큰 일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DNA가 두 가닥이잖아요. 더블 헬릭스. 두 가닥을 한 가닥씩 풀어요. 온도를 높여가지고. 변성이라 하죠. 분리한 다음에 여기에 맞는 프라이머라 그러는데, 프라이머를 우리말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 프라이머라 그래요. 하여튼 여기 맞는 걸 만들어. 이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제작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면 얘들이 요 중합 요소를 또 넣어줘요. 그러면은 쭉 여방량으로 DNA가 또 만들어요. 새로운 DNA가. 그래서 이 사이클을 많이 돌리면 기하급수적으로 DNA 양이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디텍트 우리말로 뭐라 그러지? 디텍트 하기가 좋다는 게, 이게 확인하는 게 쉬워져. 우리 여러분들 코로나 있잖아. 코로나 났을 때 했죠. PCR. 그게 PCR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DNA 있는지 검사했잖아. 그게 바로 PCR이에요. 그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PCR 기기 이렇게 생겼어요. 회사마다 다 다른데, 여기다가 이제 안에 DNA를 합성할 수 있는 DNTP라고 그러는 그런 것도 집어넣고 중합 요소도 집어넣고 해서 한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DNA를 정폭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 아가로도 이제 전기영동을 할 건데, 이 과정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안 되니까 우리가 다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들은 로딩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를 잠깐만 설명드리면, 우리가 뭘 준비해 왔냐면 DNA 샘플이 있어야겠죠. 유전자 DNA를 볼 거라고. DNA. 증폭된 DNA. 대식세포. 아까 파고세포 생기기 전 세포죠. 요 세포에 대한 유전자를 뽑아왔어요. DNA를. PCR을 돌려가지고. 무슨 유전자에 대한? TRAP라는 유전자에 대한 PCR도. 이 유전자만 지금 가득 있는 거예요. TRAP라는 유전자만. 대식세포에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요. 파골세포에는 많겠죠. 그 다음에 아가로드 젤이라는 거를, 이 젤이거든, 젤 말하자면. 젤 알죠? 물랑물랑한 젤 같은 거. 젤을 이제 여기다 부어서 굳혀서 오늘 아침에 조교수님들이 바쁘게 이걸 굳혀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젤에다가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 이렇게 여기다가 웰이라고 그러거든요. 요 구멍, 조그마한 구멍이 있거든. 근데 이제 로딩을 해요. 로딩. 하나씩.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DNA는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죠. 마이너스에서 포지티브, 플러스로 이렇게 전기영동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런 전기영동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밴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은, 1번은 DNA의 사이즈 마크라 그래요. 사이즈 마크. 사이즈 마크라는 거는 그 우리가 만든 DNA가 염기가 몇 개인가. 베이스 페어. 염기가 어렵죠? 뭐 많이 사람도 모르는 거 아니야? 염기라는 말도 처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이즈예요. 크기. 우리가 만든 DNA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표시를 해주는 마크예요. 마크. 요거는 파는 거예요. 요거를 걸고 조교 선생님이 요거를 시범을 보여줄 거예요. 요렇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2번은 대식세포예요.
그 다음 거는 여러분들이 파골세포를 다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1번, 2번 자기 순서를 알아가지고 내가 로딩한 웨일에서 제대로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1, 2, 3, 4, 5, 6, 7, 8에서 8명씩 아마 할 거예요. 8명씩 하고, 대식세포는 트랩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TRAP.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없어요. 밴드가 안 보여야 돼요. 파골세포에만, 이게 트랩이라는 유전자 DNA구나. 잘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테이블에서 아마 파이펜맨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처음 써볼 건데, 그걸로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하고 저쪽 테이블에서 그 다음 테이블에 와서 전기 영동을 한 다음에 이렇게 됐는지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약하게 눌러서 빨아들이고 세게 눌러서 바깥으로 넣어주는 네. 보자. 제대로 됐나? 응, 제대로 따졌죠. 만약 제대로 안 떼주면 여기 안에 버블이 생기는 거야, 공기방울이. 근데 지금 제대로 따진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살살 눌러서, 옳지. 됐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기 로딩할 때는 더 천천히 해야 돼. 젤이다 할 때는 천천히 해야 돼. 됐어. 물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얘네가 앞에 약간 만약에 조금 흔들거려서 그러면 손가락으로 여기 잡고 이게 아까 처음에 됐다. 한 사람은 이제 전기영동 하러 가고. 여기다가 찍는 거지. 그냥 여기에 이렇게 퍼지는 거지. 얘를 내가 지금은 저희는 많이 써봤으니까 한 손으로 해도 되겠지만 분명히 이게 떨리거든요. 이게 되게 조금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추천하는 여기 이래야지 할 수 있겠지? 여기다가 잘 구멍에 천천히 넣어서 뭔가가 불편하지? 괜찮아요? 그러면 얘가 우리가 꺾고, 이렇게 팁을 꺾고, 이 용액이 밀도가 물이랑 달라서 잘 안 거든요. 이렇게 해보는 걸로 물에 한번 찍고 그다음에 천천히. 너무 빠르다. 이따 로딩할 땐 더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젤이 약하기 때문에 천천히 해야 돼. 잘못하면 찢어져. 웨일이 찢어지면 이게 다 퍼져가지고 밴드가 없어져. 안 보여요. 그럼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 밴드가 안 보이면은. 그러니까 할 때 자기 번호를 알아놓으세요. 내가 몇 번째 했는지. 그럼 자기가 한 게 제대로 됐는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두번 누를 수 있다는데 재질이 약간 슬라임이 굳은 정도의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팁이 찔렀을 때 뚫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하게 용액을 넣어야 되고 천천히 해야 돼서 작은 것도 작은 팁을 넣어가지고 작은 팁 넣어가지고 물에 한번 찍고 홈에 천천히 들어. 거기서 한번 싸보죠. 천천히. 자기가 몇 번째 했는지 기억해놓고 나중에 보세요. 자기 밴드. 1번, 2번 이렇게. 8명이야, 8명. 자, 1번. 1번. 우리 1학년 좀 3학년이지만 1학년 저 1번. 자, 이 용액을 쏘면은 이 구멍에 넣으면 거기서 넣은 상태로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는 순간 이게 파골세포, 조골세포를 설명해 주셨는데 파골세포는 다핵세포라고 핵이 여러 개가 뭉쳐서 만들어진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조골세포보다 이 파골세포가 세포 자체의 크기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지금 확인해 보실 건데 혹시 1조가 1초인가요? 그러면 4명 내면 나눠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4분 여기까지 4분 할까요? 저쪽으로 넘어가서 조골세포를 먼저 봐주시고 여기서 파골세포를 볼게요. 한 분씩 앉아서 초점을 맞추는 앉아서 혹시 현미경을 사용해보셨나요? 초점 맞추는 거 혹시? 할 줄 몰라요. 약간 흐릿하게 보여요. 그럼 초점은 요 옆에 있는 짜고 짜고 혹시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부분 넘어가실게요. 사실 좀 손딱 한번 바꿔서 여기는 뼈를 만드는 세트. 조골 세트. 여기는 뼈를 파괴하는 세트. 이건 아까 1학년 때 본이야 너. 세 번째. 세 번째 오케이. 이렇게 보면은 아까 본이 순서대로 다 들어가 있고. 용도도 일정하게 잘 넣었나 보다.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다행히 다 잘 나온 것 같아요. 가까이 와서 보면 형광색이 확실하게 보여. 아까 순서 기억하나? 보이나? 보이네. 어우, 됐네. 본인 했는 친구부터. 다 잘 된 것 같은데요? 잘 넣었다. 아.